건강하고 행복한 소씨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영상이 되어야 하는데, 소씨가 아무래도 할 말은 좀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 영웅님과 관련돼서 좋은 소식만을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꼭 쓴소리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이야기 말씀드리기 전에 너무나 기쁜 영웅님의 티빙 VOD 티저 영상부터 한번 살짝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체가 47초밖에 되지 않지만 이게 71만 구독자를 가진 티빙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거든요. 티빙 유튜브 채널에 영님의 이 콘서트 VOD 독점 공개 소식이 올라왔다는 건 우리나라에 있는 K-POP 팬덤만이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 세계에 있는 K-POP 팬덤도 이 유튜브 채널을 굉장히 많이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가 71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물론 국내 팬덤이 대다수겠지만 놀라운 숫자로 해외 팬덤도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채널에서 우리 영웅님의 콘서트 티빙 독점 공개 소식이 올라온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번져 나갔겠습니까? 참 너무나 가슴 뛰죠. 저도 못 봤던 이 앵콜 콘서트 때 장면이 티저 영상에 짧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영웅시대와 함께한다라는 이야기와 이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 객석에서 환호하는 거 보이시죠? 아마 현장을 다녀오신 분들은 이 열기가 다시 생생하게 느껴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느껴보는 그날의 감동. 야, 제가 정말 본 적 없는 이 원형 형태의 객석인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있었던 영웅님의 콘서트는 다 직사각형 모양으로 쭉 일자였는데 이 마지막 고척 스카이돔 같은 경우는 어땠죠? 이렇게 동그란 반원 모양이어서 콘서트장이 너무나 예뻤다라는 저희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어떤 말인지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영웅님이 이렇게 다채로운 댄스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런던보이 때 입었던 가죽 재킷 웅도 볼 수 있고요. 영웅님의 화려한 이런 댄스 무대, 저도 못 봤던 이런 무대 모습이 막 눈에 펼쳐지니까 너무나 기대치가 높은 것 같고 이 엄청난 I'm Here로 앵콜 콘서트가 이제 1월 14일 토요일 오전 8시에 공개가 된다. 벌써 이 영상의 좋아요는요 9,100개가 넘어섰고 조회수는 눈에 보이는 것만 35,000회가 넘었고요. 댓글은 630개가 넘어갔습니다. 이 짧은 티저 영상에도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화력을 느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 K-POP 팬덤에게도 번져 나갔겠습니까? 이 기대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우리 히어로의 콘서트, 티빙 VOD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영웅시대 분들과 이렇게 화려한 콘서트 현장이라니. 이거 정말 슈퍼스타 아니면 이런 모습 보이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저는 당연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하는 제2의 임영웅이란 이야기 자체가 나오는 것이 난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항상 쓴소리를 해왔던 것이죠. 하지만 어찌 보면 그조차도 가수 임영웅의 영향력이 그만큼 막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의 영향력이 각종 가요계와 방송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변하지 않고 올라오는 이야기는 어쩔 수 없이 존재합니다. 그만큼 영웅님의 영향력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콘서트 장면을 보세요. 얼마나 전국에 수십만 명의 영웅시대 분들이 막 방문을 하셨던 콘서트입니까? 그러다 보니 어떤 얘기가 나오냐? 어쩔 수 없이 이 미스트롯2 불타는 트롯맨에 끊임없이 가수 임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엮어서 다양한 언론사에서 다양한 곳에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어찌 보면 아쉽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그만큼 영웅님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또 다른 현상이라고 제가 수년 전부터 말씀을 드려왔죠. 그런데 이 미스트롯2 제가 불타는 트롯맨에 대한 쓴소리는 어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미스터 트롯2는 그럼 잘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 미스터 트롯2 역시 서혜진 PD의 불타는 트롯맨 못지않게 또는 황영훈 가수처럼
이 불협화음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불협화음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많은 마스터들의 문제점입니다. 이 마스터들의 문제점 때문에 최근 주영훈 작곡가와 박선주 작곡가가 합류가 됐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올패스를 주는 것도 문제인데 여기에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개그맨들이 등장하여 전혀 전문성 없는, 여기 적혀있죠. 음악에 대한 전혀 전문성이 없는 또는 트로트와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심사를 한다라는 건 옳지 못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 따지고 보면 지금 이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공정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이 심사위원단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국민들의 투표로 뽑는 최종 오디션이라 할지라도 이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풀이되는 이 가수의 장점, 단점을 시청자들이 잘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심사위원단의 문제점이 있다 보니 조영은 작곡가와 박선주 작곡가가 투입이 된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미스터 트로트 장윤정 심사위원 자격 논란. 이게 무슨 글일까요? 사실 이 장윤정님 같은 경우는 꾸준히 미스터 트롯 항상 마스터로 등장했던, 그리고 트롯계의 정말 여자 대장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수인데 어떻게 심사위원 자격 논란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쭉 말씀드리자면 이 미스터 트로트의 마스터로 활동하고 있는 장윤정이 특정 출연자와 이해관계에 놓여 있어 공정성이 의심된다라는 겁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들에서는요, 미스터 트로트 마스터들이 아예 일부 참가자를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 불타는 트롯맨의 서혜진 PD가 황영훈 가수를 밀어준다라는 의혹이 여기저기에서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제가 사실이 아닐지라도 이런 루머가 생성된다는 것 자체가 프로그램의 존폐에 있어서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불타는 트롯맨이나 미스터 트로트나 항상 제2의 임영웅 또는 제2의 탑식스 또는 영웅님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소스로 하여 계속 프로그램에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송과 제작진에서 시청률을 위해 유명 스타를 언급하는 거, 우리 프로그램 출신의 가수를 말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은 모르겠지만 미스터 트로트는 그러한 자격이 있긴 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영웅님과 신정은 대표님이 요번에 유튜브로 공개된 임영웅 101 다큐멘터리도 먼저 TV조선에 선공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런 타이틀 걸려면 프로그램의 이 공정성과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스터 트롯 2에서도 불타는 트롯맨처럼 일부 참가자를 밀어준다. 그리고 전문성이 결여된 개그맨 등이 출연자의 미래가 걸려있다라고 할 수 있는 오디션 심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마스터들의 자질 결여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정 가수를 밀어준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느냐? 장윤정 님이 지난해 5월 최단 시간 오라트를 받은 대학부 출신의 박지현이라는 가수가 역시나 오라트로 합격한 곽영광이라는 가수와 함께 이미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 사장님기는 당나귀기에 나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윤정 님이 이런 가수들을 키우는 육성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 때 이 두 사람을 자신이 키우고 있는 직속 후배라고 소개했고 행사에서 이들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리도 만들어줬죠. 그리고 또한 모두 KBS 노래가 좋아라는 방송 프로그램 출신인데 이 방송 프로그램의 MC도 바로 장윤정 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사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물론 박지영과 이 곽영광이란 가수는 노래를 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심사위원, 그것도 마스터도 중에서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장윤정님과 특수관계에 놓여있다라는 점이 논란 소지가 높다라는 거죠. 실제로 장윤정님은 이들에 대한 심사평에 대하여 리틀 싸이로 불리우는
황민우라는 가수도 장윤정이 키우고 있는 후배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의심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박지현이라는 가수와 곽영광이라는 가수는 장윤정님 외에도 마스터로 참가하고 있는 김희재님과 붐쌤과 함께 같은 소속사라는 점도 굉장히 지금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속사에서 이에 대한 명쾌한 해명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이 특정 참가자에 대한 이해관계에 대해 프로그램에서 아무런 설명이 없던 상태에서 장윤정 님이 마스터로 나왔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같은 소속사 식구이고 거기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장윤정 님과 여러 번 출연을 했던 참가자들이니 특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영은 작곡가와 박선주 마스터가 투입이 된다라는 기사 발표가 뒤늦게 나온 거죠. 애당초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긴급 투입이 된다는 겁니다. 다급하게 섭외했다는 거거든요. 왜일까요? 이런 마스터들의 자질 논란이 굉장히 대두화됐기 때문일 겁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바로 이 가수가 박지현이라는 가수인데 이 기사도 보면 미스터트롯2 박지현 장윤정 특혜 논란 속에서도 홍보도 대놓고 밀어줬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용을 살펴보면 미스터트로트 방송 프로그램 첫 관문에서 특히나 제작진이 전원 올 하트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대학부가 다시 한번 역대급 무대를 뽐낸다라고 이야기도 했죠. 그러면서 100점짜리 무결점 무대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보다 더 좋은 무대가 있을까? 이런 극찬이 쏟아졌다. 그리고 날카로운 심사평을 하던 이용기도 극락을 맛봤다. 이러면서 대학부를 집중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윤정 마스터와 김성주 MC도 최단기간 오라트가 대학부에서 나왔다. 대학부에 실력자가 많다. 계속하여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 프로그램 꽂아주기 논란이 이미 이 사랑님기는 당나귀 기, 노래가 좋아 등에 출연할 당시에도 프로그램에 꽂아줬다. 그리고 김연자 마스터로부터 노래 레슨 받는 장면까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깊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논란이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일 관련된 기사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스터트로트의 현 문제점이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대두가 돼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장윤정님의 소속사에서 사실무근이다 라고 공식 발표를 며칠 전에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이런 일부 밀어주기 의혹에 대해서 직접 소속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수가 같은 소속사인 건 맞다. 하지만 밀어주기 의혹은 사실 무근이다. 박지현과 영광의 소속사가 같은 후배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내용이었고 두 사람 모두 공정하게 실력으로 경쟁에 임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박지현이라는 가수 무대에 대해 장윤정님은 1절 만에 오라트가 나온 상황 속에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고민할 여지 없이 모두가 좋다고 느꼈기 때문에 단시간 안에 오라트가 나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같은 소속사 후배죠. 같은 프로그램에 여러 번 등장했었죠. 이거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장윤정, 박선주 마스터와 주영은 마스터가 새롭게 투입된 상태인 거죠. 하지만 이 박선주 마스터도 한때 많은 논란을 빚었습니다. 너무 냉정하게 평가해서 가수가 길을 펴기도 전에 길을 죽여버린다. 이런 악플들에 많이 시달렸던 거죠. 자신은 소신있게 날카로운 심사평을 했지만 그게 너무 과했다라는 평가도 받았던 그런 마스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긴급하게 미스터트로트에서 투입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프로그램에 여러 문제점이 지적을 받고 있는 거죠. 시청자들에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맥락입니다.
이런 대스타를 자신들의 프로그램 출신이라고 기왕에 홍보를 할 거면 적어도 공정성 논란은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미 미스터로 때도 투표에 관련하여 공정성 논란이 굉장히 터졌었던 TV조선인데 그러다 결국 방통위에서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마스터들이 자진 논란을 빚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굉장히 프로그램의 제작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가운데 대중들 사이에서 특히나 미스터트롯 팬이었던 분들 사이에서 2구동성이죠. 2구동성으로 나오는 하나의 의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조용수 마스터가 왜 사라졌냐? 왜 조용수 마스터가 등장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용수 마스터가 왜 사라졌을까요? 박선주 마스터와 주영은 작곡가가 투입이 된 가운데 왜 조용수 마스터는 불러오지 않았을까? 이 두 작곡가가 들어간 가장 큰 이유가 말씀드렸다시피 냉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투입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이렇게 지금 마스터들의 자질 논란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오죽했으면 특정 인물을 밀어주게 한다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됐겠습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의 존폐가 뒤흔들리니 냉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마스터들을 투입했다. 그런데 기사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과연 이들의 합류가 미스터트롯2에서 부족했던 긴장감과 전문성이 보충이 되겠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조용수 작곡가가 왜 나타나지 않고 있냐. 이 조용수 작곡가는 예전부터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각종 섭외를 받을 당시에도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나 자신이 너무 재미가 없어서 예능 프로그램에 폐를 끼칠까봐 프로그램 출연을 마다했었다. 하지만 서혜진 PD의 간곡한 설득에 의하여 미스터트롯과 이런 TV조선과 인연을 맺게 됐죠. 그러면서 조용수 작곡가로 인해 영우님을 비롯하여 탑6라는 엄청난 스타가 발굴이 된 겁니다. 조용수 마스터와 이 박선주 마스터와 같은 냉철한 평가를 하는 인물들이 없었다면 그런 스타들이 애시당초 탄생하기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조용수 작곡가가 작곡한 노래로 영님이 이제 나만 믿어요 특정곡을 받으면서 아직까지도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가 됐습니다.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기사 내용이죠. 여기도 적혀있다시피 임영웅의 히트곡 수입, 이것이 바로 영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 저작권료입니다. 롯데타워 시그니엘에 입주할 수조차 있다. 가능성이 높다. 라는 이야기에 대하여 방송 프로그램에서 계속 이 상태라면 가능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밝히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런 노래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라디오스타에 등장했던 김이나 작사가도 자신 최고의 저작권 효자곡은 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다. 감사하고 또 감사드린다. 라는 이야기를 이미 라디오스타에 등장했을 때도 털어놨던 부분입니다. 그러니 결국 어떻죠? 냉철한 평가로 선별된 탑6, 바로 영웅님이었기 때문에 이런 노래의 영향력도 막강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가수들이 똑같이 특정곡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 이 작곡가와 김이나 작사가가 엄청난 저작권료 수입을 무조건 얻었을 거라고는 절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영웅님의 영향력이 막강했다라는 거고 그 영웅님을 선별할 수 있었던 건 이런 조용수 마스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은 대중들과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조용수 작곡가가 출연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시당초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이런 예능 방송에서도 조용수 작곡가가 편안하게 등장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나오지 않은 건 영웅님과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타는 토론맨의 서예진 제작진과 이 TV조선의 미스터트롯2 제작진 양쪽 다 러브콜을 분명히 신청했을 텐데 이 조용수 작곡가 입장에서는 그 어디에도 출연하기가 굉장히 난감했겠죠. 그리고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가 이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한편 트롯 프로그램에 나오지 않고 있는 조용수 작곡가는 알고 보면 작곡과 프로듀싱에 전념하고 있다. 다양한 가수들의 앨범에 참여를 해왔고 현재는 새로운 그룹을 총괄 프로듀싱하고 있다. 이 새롭게 총괄 프로듀싱하고 있는 새로운 가수들의 이 장르가요. 지금 보니까 성악과 발라드를 접목한 에스페로라는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클래식을 하는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까지 조용수 작곡가는 발라드라던가 댄스곡에 관련된 노래들을 해왔는데 이 성악과 클래식에 관련된 가수들을 발라드를 접목하려고 하니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 굉장히 이 프로듀싱 작업에 열을 쏟고 있겠죠. 마치 영님의 특정곡으로 만들어진 이제 나만 믿어요도 완전 트로트도 아니고 완전 발라드도 아닌 새로운 발로트의 장르로서 작곡이 된 걸 보면 이 조용수 작곡가가 또 만들어낼 성악과 발라드의 새로운 장르의 이 대통합이 엄청난 파란을 가지고 올 겁니다. 뭐 중요한 건 그 내용보다도 그런 작업들로 인해서 조용수 작곡가가 사실은 그 어떤 프로그램에도 등장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조용수 작곡가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미스터 트롯2가 굉장히 프로그램적으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 거죠.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진이 탄생을 한다 한들 또는 서혜진 PD의 볼타는 트롯맨에서 우승자가 등장한다 한들 과연 그것이 제2의 제3의 임영웅 제2의 탑6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또 이렇게 불타는 트롯맨의 이 황영웅 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결국 스타라는 건요, 그 시대를 잘 만나야 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그 가수만의 독보적인 컬러와 독보적인 실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모두 갖추는 게 쉽다면 우리나라의 삼성 같은 LG 같은 대기업들 얼마든지 탄생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뭐 너도 나도 중소기업에서 다 그런 대기업이 됐겠죠. 너도 나도 핸드폰을 만들었을 겁니다. 왜 그것이 안 되겠습니까? 그만큼 선두주발자로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다라는 건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유튜브 영상을 말씀드렸죠? 미친 감성 작곡가님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두 작곡가님이 같은 이야기를 했죠. 그만큼 가수 임영웅처럼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다라는 건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자, 이런 가수가 어떻게 제2의 가수가 탄생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저런 프로그램들의 지금 문제점들을 띠고 있는 상황 속에 말이 서죠. 어찌 보면 제2의 임영웅, 제2의 탑6를 탄생시킬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들의 착각이 아니라 자신들도 알고 있는 진실이지만 애써 덮으려고 했던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하여 탄생할 수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제2의 임영웅, 제2의 탑6를 외치고 있는 걸지도 모른 거죠. 그만큼 영웅님과 탑6의 위상은 업계 최고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소씨의 좀 마지막 영상 내용이 조금 공감이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황영웅 가수가 됐건 미스터 트롯에서 누가 뭐라고 했건 우리 영웅시대 분들은 신경 쓰실 것 없이 감히 쫓아올 수 없습니다. 객관적 팩트로 비교를 해도요. 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 아무리 흉내내고 아무리 따라하고 아무리 저렇게 프로그램에서 언론사에서 언급한다 하더라도 감히 흉내조차 따라올 수조차 없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팩트이니 너무 마음 상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겠다라는 겁니다. 자, 내일 아침에도 이토록 팩트를 기반으로 한 영웅님의 소식 들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웅님의 스밍 활동, 그리고 투표 활동까지 부탁드리며 우리 내일 아침 영상에서 만나요.